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명준은 오프닝 멘트를 하며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큐시트를 넘기는 속도도 평소보다 느렸다. 제작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빈예서와 관련한 특별 코너는 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실시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늘 역시 감동과 여운을 자아내는 무난한 방송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 시작 10분 전 스튜디오에 도착한 한 통이 봉투에서 시작됐다. 겉보기엔 평범한 갈색 봉투였다. 보낸 사람도 없고 짧게 적힌 문장 하나뿐이었다. 김명준 앵커님께 빈예서의 진실을 정말 알고 싶다면 방송 중 3번째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처음 그 봉투를 건네받았을 때 김명준은 가벼운 제보성 자료쯤으로 여겼다. 연예계와 방송가는 늘 소문과 제보가 넘쳐났고 그중 절반은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 몇 장을 확인한 뒤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데스크 아래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방송 직전 이상하리만큼 불안한 기분이 가슴을 눌렀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다. 마치 오늘만큼은 어떤 문장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처럼. 방송은 순조롭게 시작됐다. 빈예서의 최근 무대, 팬들의 환호, 그녀의 성장 과정, 감동적인 수상 장면들이 화면을 채웠다. 김명준은 전문가 패널과 함께 그녀의 음악성과 스타성을 분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예고된 순서, 빈예서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코너가 시작되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데스크 아래에 숨겨둔 봉투 속 문서를 꺼냈다. 첫 페이지는 평범했다. 어린 시절의 연습생 생활, 혹독한 훈련,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 두 번째 페이지도 흔히 알려진 미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튜디오 분위기는 차분했고 배경음악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김명준이 3번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문장 첫 줄을 읽는 순간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튜디오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졌다. 아! 그 비명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원초적인 외침이었다. 순간 음향팀은 깜짝 놀라 볼륨을 급히 내렸고 배경음악은 그대로 끊겨버렸다. 카메라 감독은 손에 힘이 풀릴 뻔했고 패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니터 너머 시청자들조차 순간적으로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다. 생방송 스튜디오는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적막해졌다. 김명준은 종이를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 앵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제작진은 급히 광고 전환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고통이 그의 모관을 긁고 지나간 것 같았다. 빈예서는 어린 시절 단지 가난과 무명만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자신의 이름조차 숨긴 채 다른 사람의 꿈을 대신 지켜야 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명준은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믿기 힘든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어린 빈예서가 병상에 누운 가족을 위해 무대에 설 기회조차 포기하고 밤마다 이름 없는 작은 행사장을 돌며 생활비를 벌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대중 앞에서 밝은 얼굴을 유지하는 동안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축하받아야 할 날마다 그녀는 누군가의 병원비 영수증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줄에 있었다. 그 문서에는 빈예서가 한 시기 동안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치료와 연습을 병행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무리하면 영영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빈예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자신 때문에 누군가 더 무너질까봐 그녀는 아픔을 침묵 속에 묻어둔 것이다. 김명주는 그 대목을 읽다 다시 말을 멈췄다. 입술이 굳어버린 듯했다. 그는 생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히 패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웃고 노래하던 한 소녀를 소비하듯 바라본 대중 전체를 향한 절규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를 칭찬했고 고음을 분석했고 위상을 논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밤의 무게를 몰랐다. 그녀가 왜 어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독 눈빛이 흔들렸는지, 왜 카메라가 꺼진 뒤 늘 조용한 구석으로 사라졌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밖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실시간 댓글창은 순식간에 마비될 정도로 올라갔다. 설마 그런 사연이 있었어? 김명준 앵커가 저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 본다. 배경음악이 꺼질 정도의 비명이라니. 대체 문서에 뭐가 있는 거야? 하지만 방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명준은 손에 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다. 그가 한 장을 더 넘기자 조연출 한 명이 얼굴을 감싸쥐었다. 문서에는 빈예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익명으로 남긴 메모가 인쇄되어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인터뷰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울면 지는 거라고들 했지만 나는 울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한 줄이 읽히는 순간 스튜디오 안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작가였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모두가 듣고 있었다. 생방송 중 울음소리가 스민다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김명준조차 목을 가다듬으며 겨우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빈에서는 사람들이 박수칠 때 가장 외로웠고 조명이 강해질수록 더 깊은 어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패널 중 연예평론가는 안경을 벗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그녀를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가장 무너질 순간에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가 숨을 멈출 만한 반전이 찾아왔다. 조연출이 급히 김명준에게 또 다른 쪽지를 건넸다. 방금 방송을 본 빈예서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다. 스튜디오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혹시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공개돼선 안 될 이야기가 포함된 걸까? 김명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쪽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이 이번엔 전혀 다르게 흔들렸다. 충격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경외가 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방금 빈에서 씨 측에서 전해온 말입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나는 불쌍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